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 직설의 주제는요, 문재인 국회 연설 달라진 게 없었다. 실망이네요. 원래 이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을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거의 매년마다 한 번씩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 확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조가 넘는 이 확대된 이 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로 간 자리에서 사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강조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확장 예산을 통해서 민생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갔겠지만은 결국 이면에는 다 퍼주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재정적인 분야보다는 오히려 시간의 다수를 뭐라고 할까? 이 공정이라고 할까요? 공정이라는 말을 27번 썼대요. 그리고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혁신, 포용, 평화 이런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혁신을 한다는 건가요? 사회적으로 포용을 한다는 건가요? 안보적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건가요? 이런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근저에 깔고 있는 것은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다. 참 깨변이네요. 아니, 공정이 기반이 돼서 금방 말씀드린 새 영역에 얼마나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이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과 포용과 평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공정을 먼저 이루는 공정사회가 먼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할애한 것이 공정을 27번 외치면서 공정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서 공정사회를 이루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사회를 만들겠다.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주로는 그런 겁니다. 권력기관 개혁 통해서 공정사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뭐죠, 여러분? 검찰개혁이 있잖아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이, 그가 말하는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개혁이거든요. 검찰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법무부나 검찰청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에 올라타 있는 거. 뭐죠?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사회를 이루겠다. 그리고 입시제도, 채용비리, 탈세, 병력, 직장 내 차별,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수준까지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투트랙이죠. 어쨌거나 개혁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가 확장 예산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혁신과 포용과 평화를 외치면서 그 기본이 공정이라고 그랬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개혁이라고 했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화되는 거죠.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뭐 국회 시정연설,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이런 거 이야기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어떤 행태로든 이런 확장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그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해 주세요. 부탁을 하러 가는 자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그놈의 개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공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시정연설에서 나온 대표적인 키워드 혁신, 포용, 평화, 그런데 이것을 받쳐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연 문재인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 대통령인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온갖 특권과 반칙, 그 다음에 불공정을 일삼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내정 단계에서 임명까지 가고 임명 이후까지 결사항전의 각오로 수성을 했던 조국이 있잖아요. 조국이 소위 말해서 특권과 반칙과 불공정의 상징으로서 강남좌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문재인도 조국과 쌍둥이 아니었던가요? 문재인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난 뒤에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가지고 직접 보고를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아니, 공정을 외치는데 소위 말해서 공정과 반대되는 불공정,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었던 조국을 사퇴시키고 그 빈자리를 대통령이 직접 채우면서 조국의 역할을 끝까지 직접 완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을 외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예산 아니잖아요. 올해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최악의 시정연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어쨌건 간에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개혁이 예고가 되어 있겠죠. 그 중심에는 검찰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로 공수처 설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대통령이 공수처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공수처가 나오느냐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아니, 제대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으면은 법무부가 지금 행사하는 감찰 기능과 인사권 기능을 행사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수처가 있었다면 뭐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촛불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하하 참, 아니 여기에 왜 이걸 또 갖다 붙여요? 다시 말하면은 공수처가 있었다면은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문재인도 없었죠. 아니 국정농단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 게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 우리가 말하는 촛불 쿠데타 아니었던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만일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공수처가 비밀경찰이고 검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감춰줄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권력형 비리는 엄정하게 하고 대통령 내지는 그 일가족에 대해서는 감춰줄 거 아니에요. 비밀경찰 같은 게시타포와 같은 공수처가 감춰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가 밝혀질까요? 안 밝혀지죠. 그랬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없었다니까요.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뺀질나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거의 의식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공수처가 있었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설적으로 지금 자기 임기 중에 공수처를 설치를 해놓으면 방패막이 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났어도 아니면은 이제 3년차부터 레임덕 오는 것도 차단하니까 어쨌건 정권 후반과 이후 퇴임하고 났어도 결국은 공수처를 자기 방어막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리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가 결국은 뭐예요? 꼼수가 문재인이 제 살 길을 찾는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공수처 설치가 되면 비밀경찰로 검사하고 판사들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데 문재인 내지는 그 일가들이 펼치는 비리가 포착이 되겠어요? 결국 공수처 설치를 목숨 걸고 또 시정연설과 같은 정말 맞지도 않는 이런 자리에서 공수처를 이렇게 역설을 한다는 것은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아야겠다?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거야 하면서 공수처 필요성을 역설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또 검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발언을 합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잘못된 수사 관행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도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그래서 속도전으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의 제정 시한을 10월 말까지 명시를 함으로써 속도전을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법무부 장관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정말 망신스러워서. 여러분도 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이 제 살 길을 찾기 위함이다.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반문투쟁의 슬로건으로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물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좀 하긴 했습니다. 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그 확장 예산 통해서
민생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 이게 다 퍼주기 예산이라고 아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분은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자기 합리화에 급급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이 최상위급이래요. 참. 아니, 지금 국가 채무가 거의 1,400조 이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예산 3배 정도에 달하는 최악의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고, 여기에도 포함 안 된 게요, 기업 채무도 그 정도 되고요, 가계 채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1,400조라는 것이 토탈 개념이 아니고 기업 부채하고 그 다음에 이 일반 국민들 이 채무 있잖아요. 요거까지 포함하면 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4,500조 전후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다 감춰놓고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거짓말을 이렇게 반복듯이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요 최근에 있었던 한일 전쟁 같은 경우도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죠. 원래 한일 전쟁이라는 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쥐고 있는 일본이 사실은 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주범이 문재인 아니었던가요? 왜 쓰잘데없이 한일 전쟁을 확진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을 힘들게 하느냐고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답니다. 그것도 100일 만에 국산을 했대요. 아니, 이거는 정말 경제관념이 초딩 수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소재나 이 부품 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이 격차가 20년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 더 있었나요?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수십 명입니다. 올해도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원천 기술이라고 할까? 원천 기술 확보 면에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거의 20년 격차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100일 만에 국산화했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나마 삼성 이재용을 비롯해서 경제인들이 일본에 달려가서 그동안 인맥을 활용해서 그럭저럭 현상 유지하고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가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두 번째인데요. 자, 2년 전만 해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전쟁 위협을 증폭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 김정은이 아주 그 날선 말싸움을 하면서 이제 주고받은 말이, 심지어 뭐 이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뭐 말의 성찬이었는데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의 성찬이었지 그게 무슨 뭐 전시 전 직전 상황이에요.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이지.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쨌건 불완전하지만 평화 시대를 열었다 하면서 이것도 지공적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유, 참 답답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법안 있잖아요.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말 코미디 같은 발언인데요.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같은 생각 가진 사람과 함께 성찰을 해야 된다. 아니, 얼마나 자기 모순이에요. 아니, 문재인이 다른 생각 가진 사람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청와대 패거리들이 남의 말에 경청을 한 역사가 있느냐고요. 자기들끼리 같은 생각까지 가진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성찰을 해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정말 한심한 대통령. 정말 저는 이번 시정연설을 보면서 올해나 내년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하는 데서 오는 좌절이 너무 큽니다. 정말 끌어내리고 싶은 대통령이에요. 감사합니다.